그래서 162쪽에 그 치매 소화작용 영상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할게요. 전환해서. 자, 시청 잘 하셨나요? 방금 보고 온 것은 이제 162쪽의 치매 소화작용이라는 영상이었고요. 한번 영상을 다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4개의 시험관을 봤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이 4개의 시험관에 그 2가지 이상의 뭔가 액체가 들어가서 뭔가 35도에서 40도의 온도의 물에다가 이 4개의 시험관을 넣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살펴보자. 어떻게 변했는가? 까지가 지금 이제 이 실험의 과정인데요. 지금 여기서 왜 하필 4개의 시험관을 35도에서 40도씨 사이에 물에 넣어 두었느냐? 이 30도씨에서 40도 사이는 사람의 체온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험관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체내인가? 몸 아닌가? 입안인가? 헷갈리게끔 지금 체온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페이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실험 과정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관에 A, B, C, D 4개의 이름을 지금 붙였고요.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누구의 침인지 모르겠지만 입안에 거즈를 넣어가지고 그 거즈가 입안에 있는 침을 싹 흡수시킨 다음에 이제 침을 얻어내는 과정이 1이었고요. 과정 2는 각각 4개의 시험관에 녹말과 묽은 달걀 흰자를 넣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A와 B 시험관에는 동일하게 5%로 희석된 녹말 액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루, 원래 녹말 가루잖아요. 흰색 가루를 지금 물에 탄 게 5%겠죠. 그리고 C와 D 시험관에는 묽은 달걀 흰자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소가 녹말과 단백질을 비교해 보겠다라는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뭐였냐면요. 여기다가 그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봤던 영양소 검출 실험에서 봤던 그 지시약들, 그 용액들이었는데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너무 이름이 기니까 아아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아칼 용액을 A와 B 시험관에 넣었고 C와 D 시험관에는 뷰렛을 넣었습니다. 뷰렛 용액을.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또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점, 아아칼은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할 수 있는 용액이구나. 뷰렛 용액은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용액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A와 B 시험관에는 둘 다 녹말과 아아칼의 반응에 의해서 시험관의 색깔이 변한 상태이고 C와 D 시험관은 단백질과 뷰렛 용액의 반응에 의해서 색깔이 또 변한 상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에 과정 4번 이제 여기서는 A와 B 시험관이 나눠지게 돼요. 아까 2번과 3번은 지금 같은 상황인데 마지막 과정 4번에서는 A 시험관에는 증류수,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넣어줬다는 거고 B 시험관에는 침, 그러니까 소와 액이 들어있는 침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C 시험관에는 A 시험과 똑같이 과정 4번에 마지막에 증류수를 넣어줬고 D 시험관에는 침을 넣어준 다음에 과정 5가 시간의 경과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소화도 우리가 바로 딱 섭취했다고 소화가 싹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침이 녹말을 혹은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과정 5번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A, B, C, D 4개의 시험관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색깔이 변한 상태인데 어떠한 변화가 시간에 따라 일어날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결과물 정리 같이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지금 과정 1, 문제 1번에서 과정 3과 과정 5, 시간 지난 후니까 이 과정 4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시험관의 색깔의 변화의 표를 기록을 해보자. 지금 A 시험관과 B 시험관에서는 과정 3에서 녹말과 아아칼 용액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색깔이 변했죠. 이 아아칼 용액이 원래는 그 색깔이 갈색빛이었다가 녹말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색깔로 변하는 거였던가요?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앞단계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지금 이 뒷부분을 계속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갈색의 아아칼 용액이 녹말을 만나게 되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청남색으로 변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아아칼이랑 녹말이 반응했으니까 청남색이겠고 자, 그럼 C랑 D는 어떨까요? 과정 3에서
뷰렌 용액이 묽은 달걀 흰자 단백질을 만나면 보라 색깔로 이제 가열을 해줬을 때, 그쵸? 보라 색깔로 색깔이 변하죠. 보라색. 그러면 이제 과정 4에서 증류수와 침을 각각 넣어준 다음에 시간이 변했을 때 이 ABCD 4개의 시험관의 색깔이 청람색과 보라색에서 어떻게 변했을까? 자, 그럼 이제 소화가 일어나면 색깔의 변화가 있겠고, 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소화가 일어날 만한 시험관이 뭐와 뭐예요? 물 탄 게 소화가 됐을까? 침 넣은 게 소화가 됐을까? 당연히 침을 넣은 게 소화가 됐겠죠. 그러면 아마도 B와 침을 넣은 B와 D 시험관에서는 뭔가 색깔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 증류수가 들어있는 A와 C 시험관에서는 원래와 색깔의 변화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A는 청람색에서 변화가 없는 청람색일 것이고, C도 증류수를 넣어줬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보라색일 텐데, 문제는 B와 D, B와 D에서 소화가 일어났냐 이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소화액을 넣었기 때문에 소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진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시험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아까 영상에서 확인해 봤다시피 지금 B 시험관에서는 색깔의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침을 넣었기 때문에 녹말이 분해돼서 녹말이 없어졌어. 그럼 원래 이 용액이 지금 아아칼에 들어있기 때문에 녹말이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 청람색이라는 색깔의 변화가 있었는데, 녹말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아칼과 반응할 녹말이 없어. 그러면 다시 아아칼의 색깔이 없어지겠죠, 그쵸? 청람색이 연해지면서 아아칼의 색깔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아칼의 색깔이 사라져요. 청람색에서 색깔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그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화액이 들어가서 소화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보라색이야. 선생님 왜 침이 소화액인데 왜 묽은 달걀 흰자와 뷰렌 용액이 들어있던 보라색깔의 시험관인 D에서는 색깔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보라색인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소화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D 시험관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침이 단백질을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침이 녹말은 소화할 수 있지만 침은 단백질은 소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액이 모든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액마다 특정 영양소만 소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써주세요. 이어서 2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난 시험관은 어느 것인가?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실험 결과를 근거로 설명을 해보자. 자, 아까 ABCD 4개의 시험관 중에서 뭐가 소화가 됐죠? 침을 넣은 것 중에 색깔 변화, 파랑파랑, 파랑에서 파란색이 연해졌고, 보라보라, 보라보라. 지금 과정 3과 과정 4에서 변화가 생긴 게 침을 넣음으로써 생긴 게 시험관 B밖에 없었죠. 그럼 정답은 시험관 B가 소화가 일어났겠고.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원래는 녹말이랑 아아칼이 반응을 해서 색깔이 청람색으로 변했는데 이게 침을 넣은 이후에 청람색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화가 됐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시험관은 소화액이 들어가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소화액은 들어갔지만 이 소화액이 그 해당 영양소를 소화시키지 못했던가, 그런 설명도 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누가 소화가 됐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B 시험관에 대한 설명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써주세요. B 시험관 녹말과 아아칼,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의 반응으로 청람색이 나타났다가 침 용액을 넣은 뒤에 소화가 일어나서 색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B 시험관에서 소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네, 답 써주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 다 썼죠? 이만큼이면 다 쓰지 않았을까? 네,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침은 어떤 소화작용을 하는지 정리해보자. 지금 침이 녹말을 소화는 시켰고 단백질을 소화 못 시켰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소화액은 해당한 본인이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 아무거나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소화액마다 소화할 수 있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침에 있는 소화액은 녹말을 소화시킨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아직 침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액이 아니고 침 안에 소화액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침 안에 들어있는 녹말을 소화시킨 소화액의 이름은 아직 언급 안 했어요. 침이 소화액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화가 됐다. 뭐가 소화가 됐냐? 녹말을 침이 소화시켜서 당분 혹은 엿당을 만든다. 아직 이 뒤는 안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녹말이 분해됐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녹말이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뭘로 분해되는지 아직 당분이 엿당이 있는지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 일단 어차피 이따 확인할 거니까 먼저 써주세요. 침은 녹말을 소화시켜서 엿당으로 만드는구나 까지 미리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뒤에 그러면 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녹말이 침에 의해 분해가 된 다음에 엿당으로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또 이런 과정 3에 들어있는 용액들처럼 엿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용액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녹말을 넣어서 아아카르과 반응을 한 다음에 청람색으로 변한 용액에다가 침을 넣어주면 청람색이 사라졌어. 그러면 녹말이 분해된 후에 엿당이 남아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엿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용액을 넣으면 또 반응할 색깔 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소화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 다 썼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